한국어학부 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저희 한국어학부는 2007년에 처음 시작을 하였고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2007년부터 제가 이렇게 학부장이 되기 전까지 장기 집권을 하신 진정남 교수님이 계십니다. 진정남 교수님으로부터 일단 여러분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제가 원해서 장기 집권을 네, 제가 장기 집권을 한 거는 제가 2007년 창과하면서 학부에 왔고 계속 혼자 학부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장기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기성 교수님께서 오셔서 다행스럽게 함께 지금 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6개월 만에 학부장직을 놓고 지금 교양 학부장을 다시 또 하면서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박기성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나 비법을 많이 전수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나서 뒤풀이에 꼭 가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저희가 드릴 수 없는, 교수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생존 비법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풀이를 놓치시면 아마 많이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학교에 오셨으니까 오늘 뒤풀이까지 참여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리고 입학식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부총장님께서 사이버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관계의 제한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들은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입학식 참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근데 그만큼 우리 학교는 관계 형성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사이버 대학이지만 많이 만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또 동아리에 많이 참여하시면 참여하실수록 더 빨리 안착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 교수님 통해서 학교 생활 안내 들으시고 또 동아리 소개도 들으시고 뒤풀이 통해서 선배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며 아이 키우며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한국 교육에도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비법들을 많이 나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거기 때문에 환영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전에 대본 없이 또 이렇게 모셨는데 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한국어학부에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교육과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원 동기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더니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를 지원하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 내가 왜 여길 와 있는가 하는 첫 번째 이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이 목표로 우리 학부를 지원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공통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저희가 좀 기여하고자 교육과정을 알차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알찬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행사에는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개요 정도를 말씀드릴 것이고 교육과정 안내는 다음 주 토요일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한국학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나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전에 교육과정 안내를 했던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 다시 보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과정 안내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그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 한국어 학부를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졸업을 하신 이후에 국립국어원에 개별적으로 개인 심사를 받으셔서 국립국어원에서 수여하는 2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습니다. 이 이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수라는 말은 수업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수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00시부터 바로 이 이수, 그러니까 수강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그 교과목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몇 학년으로 입학을 하셨느냐, 내가 몇 학년으로 입학하셨는지는 내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졸업할 때 내가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를 모르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웃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 꼭 계세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나는 지금 4학년 2학기다, 난 이제 졸업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분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셨기 때문에 2년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학년으로 입학하셨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이수 학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0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2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105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요. 3학년으로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70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학점 안에는 이렇게 전적대학 인정학점이라는 것이 2학년, 3학년 편입하신 분들께는 있습니다. 전적대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공부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하신 학점을 2학년으로 편입하신 분은 35학점을 인정해드리고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70학점을 인정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학점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제외한 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5학점과 70학점 중에 어떤 분들은 유사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국어 학부의 전공 교과목 중에 예를 들면 한국어 기초문법이라는 교과목이 우리 학부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국문과를 다녔다. 그래서 내가 한국어 기초문법이라는 교과목을 들었다. 그랬을 때는 이제 3학점이라는 학점은 인정하지만 그 유사 교과목일 경우에 3학점은 인정하지만 그 교과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부에 있는 한국어 학부에서 개설한 한국어 기초문법이라는 교과목은 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학점과 교양학점과 자유선택 이런 교과목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공학점은 1, 2, 3학년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공통적입니다. 전공학점은 대부분의 그 입학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45학점을 이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학부 전공자는 42학점인데 여기 3학점의 차이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 5영역의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졸업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교원 자격증은 취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교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꼭 수강하셔야 되시고 이것까지 포함하시면 45학점, 전공학점을 모두 공통적으로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5학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40학점에서 45학점은 전공학점으로 이제 최소 학점인데요. 이것이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하고 105학점에서도 70학점에서도 이렇게 들으시면 남은 그 학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수를 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1학년과 2학년으로 입학 또는 편입하신 분들께서는 교양학점을 반드시 또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4학점씩 이렇게 이수를 하셔야 하고 3학년은 이것은 그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목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이렇게 71, 36, 25학점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나머지 교과목, 이 자유선택이라는 것은 전공 교과목에서 개설한 그런 교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타 학부의 전공 교과목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140학점, 105학점, 70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이수 시기에 연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학년으로 입학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4년 후에는 졸업한다. 이러한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최저 학점부터 최대 학점까지 한 학기에 이수하실 수 있는 그 학점대로 이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조기 졸업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공부하셔서 좀 길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우리 대학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학점. 이것은 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인데요. 이것대로 전공 수업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낯선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학부의 전공 과목들은 여러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이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1영역은 한국, 어학, 그러니까 문법, 어문규정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2영역은 그 한국어도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언어적인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2영역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영역은 현장에서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영역이 있고요. 4영역은 한국 문화 또는 문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5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르치기 직전에 현장과 비슷한 그러한 모의 실습 또는 실습을 하게 하는 교과목으로 한국어 교육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공을 하려는 분들은 1영역은 6학점을 꼭 이수하셔야 하고 2영역은 또 6학점, 3영역은 24학점, 4영역은 6학점, 또 5영역은 3학점 이렇게 해서 45학점을 이수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께 드린 유인물 앞장, 뒷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장도 앞장은 학년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뒷장은 이 표와 같이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그 영역,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그리고 영역 없음. 이렇게 우리 학부의 교과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은 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또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인데요. 이 학기는 1, 2학년 과목이 조금 기초 과목에 해당하고 3, 4학년 과목이 심화 또는 응용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처음 입학하셨을 때에는 1, 2학년, 1학년 과목이나 2학년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영역에 우리 학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교과목은 6과목이 있습니다. 이 6과목 중에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2과목입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영역에서 꼭 그 이수해야 할 그런 학점은 몇 학점이라고 했었죠? 6학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최소 2과목 정도 들으면 6학점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영역을 보시면 저희가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이 이제 3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학점 들으셔야 하죠? 6학점. 그러니까 몇 개 과목? 2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3영역의 과목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두 몇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나요? 17개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죠? 24학점입니다. 그러니까 24학점이기 때문에 몇 개 과목은 최소 이수하셔야 하죠? 그렇죠. 8개 과목입니다. 그리고 4영역은 이렇게 4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학점을 이수하셔야 하죠? 6학점. 그러니까 몇 과목을 들으셔야 하죠? 그렇죠. 2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5영역은 저희가 한국어 교육 실습 이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아직 미개설이라는 교과목들이 있는데요. 차후에 저희가 개설을 할 예정에 있는 교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교과목들은 전필. 전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전공 필수.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부에서 이수하셔야 할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을 전필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을 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하고도 일치를 하고요. 선수 과목, 그러니까 교육 실습의 선수 과목하고도 일치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졸업시험을 보게 되시는데요. 그 졸업시험 교과목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수적으로 꼭 이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강을 하실 때 이 1영역, 2영역, 4영역은 내용 교과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3영역, 5영역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 이것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계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1영역에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어의 뭐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한국어의 그렇죠. 발음, 말뜻 그대로 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소리와 관련된 내용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발화하면서 바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알면 훨씬 더 그 방법이 또 쉽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를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3영역에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재학생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한 발음 교육론입니다. 외한이라는 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줄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짝꿍 과목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한국어 단어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가르치실 때 한국어 어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이 한국어 단어의 이해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배워야겠죠. 3영역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짝꿍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한, 문법론. 외한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국어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외한 문법론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을 들으신 다음에는 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와 관련된 내용을 3영역에서 들으시면 좋겠죠? 어떤 과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외한, 문법, 교육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방법론을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밖에도 여기 문학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 과목은 문학 교육론. 문학 과목을 들으신 다음에 문학 교육론 또는 문화 과목을 들으신 다음에 문화 교육론 이런 교과목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수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육과정에서 저희 그 한국어 학부의 또 특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권별 교육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어권, 또 영어권, 또 일본어권 이런 한국어 교육론 교과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자가 학습자의 모국어가 영어냐, 중국어냐, 일본어냐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방법이 또 달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다 관심이 있어 해서 세 과목을 들으셔도 하나의 영역은 그러니까 3영역을 한 과목 들었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영역과 관련돼서 내가 3영역에서 8과목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과목을 3과목을 들었다고 해서 8과목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3과목을 들어도 이 영역은 한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수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어 교육 실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영역의 한국어 교육 실습은 1학기, 2학기에 모두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는 한국어 교육 실습을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합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동영상 혹시 보셨나요? 해외의 한국어 교육 실습 동영상. 네. 그런데 여기 전공 교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은 전공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안내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버 외대에서 진행하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 안에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한국어 교육 실습 이것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모든 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인데요. 이 교과목은 국립국어원에서 규정을 또 마련하여서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 교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시려면 수강하시려면 그 전에 여기 읽어보시면 필수 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1, 3 영역의 8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그래서 수강 신청 절차가 다른 교과목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교과목들은 그냥 이렇게 수강 신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24학점 이상을 필수 교과목 포함해서 이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그 심사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 이수 과목이 무엇일까요? 1영역과 3영역의 8과목 중에 1영역 과목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또는 한국어 기초 문법. 네. 그 다음에 한국어 어문 규정. 네, 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고요. 3영역 교과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이 과목을 포함해서 8과목을 들으셔야 하고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교과목은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한 교과목인데요. 여기 필수 이수 교과목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한국어 교육 실습을 수강하시기 전에 이 교과목을 들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친다 라고 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 교사가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1영역에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하셨다면 3영역에서 이 문법교육론이나 교육문법, 지도법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입학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과목을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듣기 전에 선수 과목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각 1학년, 2학년, 3학년 입학을 하셨을 텐데요. 학년별로 수강 교과목을 항상 수강 신청 기간에 뭘 들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수강 교과목 선택을 하실 때 이제 학년별로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의 경우는 전공 과목 중 1학년에 개설된 전공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졸업 전까지 필수 교양학점 몇 학점을 있어야 한다고 했죠? 24학점. 그리고 전공, 교양 이외에 타학부 과목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타학부의 수강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나중에 표기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학년 편입생 여러분의 경우에는 1, 2학년에 개설된 과목 중에 전공 과목을 우선 선택하시고 교양 과목 이수 학점수 앞에서 몇 학점이라고 했죠? 2학년의 경우는 네, 24학점인데요. 그 중에서 전적대학 학점 인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9월 말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점 이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학년으로 편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1, 3학년 개설 과목 중 전공 필수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은 3학년과 저학년 과목 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밴드, 한국학부 밴드를 다 아시나요? 가입을 다 하셨나요? 네, 최근에 우리 학부 밴드의 8월 4일자 글을, 그향기님의 글을 읽으셨나요? 읽기를 권합니다. 네, 그 8월 4일자 그향기님의 글이 공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 거길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셔서 우리 학부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내용이, 실제적인 내용이 그 한 학기 먼저 공부한 선배 입장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밴드에 접속하시면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내가 앞으로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향기님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까 계시던데 그 OT 장소에는. 네, 언젠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그향기님께서. 자, 다음은 자격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에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또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우리 학부에서 준비한 국어 기본법에 의한 그 전공 과정 45학점을 이수하시면 여러분들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웨이드를 일단 졸업을 하셔야 하니까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 포함 전공 42학점 취득하셔야 하고, 그리고 2급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실습까지 45학점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평가를 통과하셔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우리 학교에서만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료증의 그 목적은 우리 대학이 외국어 특성화 원격 대학이라는 이 강점을 살려서 여러분들께 언어권별 전문 한국어 교원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련한 과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타학부 외국어 계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한 전공을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에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총장 명의의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부 자격을 보시면 졸업 평점이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언어권별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 취득 요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어 전공 45학점을 이수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학부에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면 이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전공 과정 이수하시고, 그리고 자유선택으로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과정을 밟으시면 이렇게 두 가지 자격증, 수료증을 또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수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한국어 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마음 먹으신 그 꿈을 이루시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교과목들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학교 생활 안내를 하겠습니다. 개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죠? 네, 8월 29일 월요일 0시입니다. 8월 29일 0시에 1주차 강의가 열리고요. 여러분들이 1주차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 수업을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과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들으시다가 이 수업은 내가 포기를 해야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가 수강 철회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수업을 포기를 하시면 학적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수강 철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육과정이 총 15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주차하고 15주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교육과정은 학사 일정은 2학기인데요. 1학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학사 일정이 이루어집니다. 저 여기 오신 그 대부분의 분들이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 이 사이버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생활, CUFS 길라잡이, 그리고 CUFS 컴퓨터 특강으로 들어가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주차의 강의는 월요일 0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은 2주입니다. 예전에는 1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주로 늘어났는데요. 2주도 지금 생각하시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저희 사이버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가 밀리면 그 학습량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표를 짜셔서 오프라인 대학에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름대로 언제 어떤 수업을 들을지 시간표를 짜셔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저희 사이버대에서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기간이 2주인데 2주가 지나서 들으시면은 지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3회 지각을 하시면 결석 1회가 됩니다. 그리고 각 강의마다 들어가시면 각 강의마다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강의 시간을 채우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총 강의 시간의 70% 이상을 수강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상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 시간을 다 채우셨다고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출석으로 인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뒤늦게 확인하시면은 지각 처리가 되고 이게 또 성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로도 저희 사이버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학부에서는 모바일 강의는 복습을 하실 때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PC에서 저희가 사이버 강의를 들을 때 PC상에는 이제 뭐 평가하기나 아니면 다른 어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녹음을 해서 그렇게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모바일에서는 현재 기술적인 문제로 다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수업을 다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과제를 제출을 안 해서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꼭 PC로 강의를 들으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뭐 출퇴근하실 때 그럴 때 이제 뭐 모바일로 복습을 하시라고 저희들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의 4분의 1을 결석을 하시면은 시험과 과제 결과에 상관없이 F 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주차별 출석 인정 기간인데요. 네, 1주차는 8월 29일 날 열리고요. 2주차는 9월 5일 날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듯이
2주차에 수업을 못 들으시면은 다음 주에는 어김없이 다음 주차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량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그 주차 수업은 그 주차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주차에 보시면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중간고사라고 적혀있죠. 10일 정도 이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 9주차를 보시면 10월 24일날 9주차 수업이 열립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수업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수강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튜터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각 과목마다 그 강의를 운영하시는 운영 교수님이 계시고 그 과목의 조교인 튜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인 3영역과 한국어 교육 실습인 5영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석박사급의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튜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석을 할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에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시험을 못 보신 경우에는 유고 결석계와 유고 결시원을 작성을 하셔서 증빙 서류와 함께 담당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저희 사이버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일반 오프대학보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뭐 문자나 이메일로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최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학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저희 학부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꼭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각 그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 과목의 주 교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 교재가 없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강의록이 제공이 됩니다. 강의록은 그 강의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 노트를 학교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나 뭐 학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학부 Q&A나 교과목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학부 조교나 담당 교수님이나 튜터님이 답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올리기 전에 미리 한번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그런 다른 분들이 이미 올려놓은 질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그때 Q&A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희 학부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기성 교수님이 한국어 교육 실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교육 실습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이 교육 실습에 대한
그 수강 신청 공지가 나갑니다. 미리 학부에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격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으실 분들은 네,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PC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강의 영상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헬프데스크 1644에 5223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전산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24시간 운영이 되니까요. 네,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적 장학금인데요. 성적 장학금은 학년별 성적 순으로 선발하되 해당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학부는 성적 장학금을 연속 수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성적 장학금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학부 내규로 연속 수혜할 수 없게 내규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이수학점이 많으신 분, 그리고 전공 과목 이수학점이 많은 분의 순서로 네, 성적 장학금을 선발합니다. 졸업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졸업시험과 졸업 논문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졸업시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시는 네, 분들께는 저희들이 졸업 논문으로 졸업 평가를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시험은 4개 영역 중 지정된 교과목의 중심의 종합시험입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과 관련된 공지는 학기 초에 학부 공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지가 되니까요. 네, 이 시기가 되면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내행사 및 학부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특강이 열립니다. 이 오프라인 특강은 정규 강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 특강에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만 보던 교수님들을 실제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을 같이 만날 수 있고, 저희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특강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뒤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학부 교수님들도 모두 다 참여를 하시니까요. 네,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학우님들과 뭐 정보 공유도 하실 수 있고, 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시간이 되시면은 꼭 오프라인 특강에 네, 나오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학부에는 총 8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다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동아리와 관련된 거는 학교생활 안내가 끝난 후에 네, 동아리 회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5인 이상 모이시면은 저희 학부에서는 지원금을 또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이나 이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 동아리가 없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네, 같이 모임을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부마다 해외 문화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문화 탐방의 일환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일본 니카타에 다녀왔습니다. 총 13명의 학생들이 다녀왔고요.
여름에는 러시아 사화공화국에 다녀왔습니다. 뭐 갔다 온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이때는 23명의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심평인 학생 숙제사항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이제 먼저 온라인상에서 기석을 사용하지 않기.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학우분들과의 소통도 다 사이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사이버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 네, 그런 말들을 네, 글에다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서로 상처를 입고 네, 또 뭐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 공지는 일주일에 적어도 2-3번 정도는 들어와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기 전에 학사 일정, 수강, 졸업, 학점, 뭐 시험, 장학금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네, 수강하시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 학사 안내에 들어가시면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네, 한번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 OT나 컴퓨터 특강도 네, CFS 길라잡이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이제 보통 과목 튜터한테 문의를 하실 텐데요. 뭐 이분들 튜터분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다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낮에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를 못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시기 전에요. 미리 문자나 쪽지, 이메일로 먼저 질문을 하시고 네, 답변이 없을 경우 네, 그때 네,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개선을 도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부 게시판에 가시면 교육과정과 교과목 안내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를 참고하셔서 네, 이수학점을 스스로 네,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한국학교 연락처는 네, 여기 메일, 전화번호 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저희들이 뭐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네, 뭐 급한 일 아니시면은 저희가 메일 보내주시면 하루 만에 다 답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쪽 연락처로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5시. 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하신데요. 이 시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아무리 전화를 하셔도 저희들이 네,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표번호 2173-2580 있죠? 네, 저희 교무처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학사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쪽 전화번호로 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